안녕하십니까, 강찬희 원장입니다. 오늘은 어느 저희 유튜버님께서 댓글 달아주셨는데 턱관절에 대해서 궁금하다. 자기가 이제 본인께서 턱관절뼈가 많이 닳았다고 신경차단술과 턱관절 치료 그리고 스프린트 치료를 권하던데 아직까지 확신이 없네요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이분의 문제점은 뭐냐면 일단 진단이 맞는지부터 확인해야 되는데 일단 나는 턱관절뼈가 닳았어. 그러니까 왜냐면 난 턱도 좀 아프고 불편하니까 그러니까 신경차단술하고 턱관절 치료 받아야 라고 이미 결론을 내리신 거예요. 잘못된 거죠. 본인이 정말 턱관절뼈가 닳았는지 어떤 치료를 할 만큼 하는 건지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께서 허리가 아프다고 해서 디스크 수술이야, 난 디스크 수술 받아야 돼, 그러니까 오늘부터 디스크 수술 알아봐야 돼, 이렇게 하진 않지 않습니까? 턱관절도 마찬가지로 불편하고 벌릴 때 소리도 나고 저도 소리도 나고 지금 안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치료를 하진 않습니다. 허리가 불편하다고 해서 디스크 수술을 하지 않는 거와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반드시 진단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학병원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치과 전문 턱관절 교정 전문 병원보다는 일반 동네 치과에 양심 있는 치과 선생님께 한번 검진을 받아봐라. 왜냐하면 내가 만약 디스크 전문 병원이라면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디스크 수술을 할 확률이 더 높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턱관절 전문 병원이라면 솔직히 턱관절 불편하지 않은 사람 몇 명이나 있을까요? 소리 안 나는 사람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런 분들은 다 비정상인데 그렇게 하면 다 경영상 목적으로 자치료를 권하고 스프린트를 권하고 이렇게 신경차단술을 권한다면 문제가 되겠죠. 그럼 신경차단술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신경을 가운데 끊어서 근육을 축소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성형외과에서 V라인 있죠. 이걸 만들 때 이런 방법 비슷한 라인을 쓰거든요. 그래서 요즘 치과에서도 자꾸 턱관절에 문제가 있으면 이런 신경차단을 통해서 교근이라 그러죠. 씹는 근육을 갖다가 축소시키는 수술을 많이들 권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원래대로 회복시킬 한 번 수술하면 원래대로 돌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불가능하다 보면 되거든요. 이런 거는 제가 볼 때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반드시 턱관절이 나쁘다면 내가 불편하고 안 좋다면 반드시 정확한 진단 대학병원이나 턱관절 전문병원이 아닌 일반 치과에서 양심 선생님께 한번 얘기를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불편하면 스플린트를 쓰는 게 정답이고요. 그래도 또 낫지 않을 때 최후의 방법으로 우리가 허리가 나쁘면 운동하고 그 다음에 안 되면 디스크 수술 하듯이 똑같이 이런 신경차단술이나 이런 어떤 기존에 있는 충분히 시술들을 해볼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그러한 상황이 오기 전까지는 일단 정확한 진단, 그 다음에 신중하게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면 되돌릴 수 없다는 거죠. 어느 고3 학생도 또 저한테 이렇게 문자를 주셨는데 조금 올려보겠습니다. 자기가 입이 안 벌어져서 턱치과를 방문했더니 유년기 디스크다. 턱치과를 방문한 거예요. 근데 이제 턱치과라는 게 이제 턱 전문 치과겠죠. 유년기 디스크다. CT, 초음파 모두 찍고 턱 교정 80분 했습니다. 그리고 또 8mm 이상 오른쪽 왼쪽 뼈가 차이 난다고. 근데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오른쪽 왼쪽 뼈가 8mm 차이 나면 이건 외과적 수술이 필요한 거지 과연 이게 턱 교정 80만 원으로 될 것인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보통 이제 공부하는 학생들의 경우는 이렇게 턱을 갠다든지 또 엎드려서 잔다든지 또 나쁜 자세를 취한다든지 또 신경 쓰다 보면 이를 꽉 물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 턱관절에 무리가 와서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날 때 이게 수저가 이게 이렇게밖에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보통 우리 서강대생 저희는 이제 서강대가 옆에 있어서 그런 학생들 많이 봤는데 대부분 그런 경우 오면 보통 치과 선생님들이 그 정형외과에서는 소염제를 처방합니다. 그리고 그걸 먹고 나면 한 대부분 일주일 정도 가려라 그러죠. 좀 조심히 딱딱한 거 안 먹고 그냥 없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쓰시면 대부분 다 회복이 되시고요. 그리고 그 1, 2주가 지나도 회복이 안 될 경우에는 일단 대학병원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기를 권하고요. 그런 후에 어떤 치료를 해야 될 것을 결정해야 되는데 이분은 턱 전문 치과에 가서 그럼 턱 전문 치과에 가면 그리고 또 허리 전문 병원에 가면 과연 허리 좋다고 말하는 병원이 몇 개나 있을까요? 턱 전문 치과에 가시면 턱이 좋다고 말하는 치과가 몇 개나 있을까요? 정확한 진단이 경영적인 요소에 의해서 좀 더 잘못된 진단이 내려질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고3 학생도 실수한 것은 이런 문제가 있다면 일단 동네 치과에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거나 대학병원에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은 다음에 치료를 했어야 되는데 또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또 부담이 없다고 또 어떻게 알았는지 턱관절 또 턱치과를 갔다 못해 이번 턱관절 한의원을 또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침을 맞고 있는데 낫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치료를 받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분명히 이 고3 학생이 유년기 디스크인지 아닌지 정확한 진단을 받으셔야 되는데 어떠면 턱 전문 치과라든지 턱 전문 한의원이라든지 뭔가 턱을 갖다가 꼭 치료해야 먹고 사는 치과나 한의원 병원에 가신다면
당연히 환자를 갖다가 정확한 진단보다는 경영적인 요소를 갖다가 더 내세우는 병원에 가게 된다면, 만약, 그러면 잘못된 진단을 받게 되고 잘못된 치료를 계속 받게 되죠. 그래서 허리가 아프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운동을 하거나 반제세를 통해서 어떻게든 디스크 수술 안 받으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턱관절은 내가 좀 나쁜 자세나 이런 걸 교정하거나 바꾸거나 좀 더 정확한 진단을 받으려 하지 않으시고 바로 불편하니까, 자가 진단이죠. 턱에 소리 나니까, 그래 난 이건 치료를 받아야 돼 라고 진단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 그래서 턱관절에 문제가 있는 분은 정확한 진단을 먼저 받아라. 그 다음에 치료를 갖다가 결정해서 늦지 않는다. 그리고 치료를 하더라도 스플린트라든지 또 마사지라든지 또 찜질이라든지 이런 초음파 저주파 치료라든지 이런 치료를 받으신 다음에 그래도 부족하면은 비외과적으로 왜 되돌릴 수 없는 치료들을 좀 더 무시무시한 치료를 하시는 것이 옳다. 자,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자, 이게 충분히 대답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질문 달렸던 분 먼저 정확한 진단을 받으신 다음에 치료를 고민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 즐거운 하루 되세요.